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레문화마을 김진홍 목사의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추종자만 양산하지 참된 신앙인을 기르지 못합니다. 신앙이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신앙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정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맹목적인 정치는 추종자만 양산하지 참된 정치를 기르지 못합니다. 정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국민을 만드는 게 먼저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한국민은 어떤 상황일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치가 잘 되려면 국민이 잘나야 합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무서워야 합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김대중 대통령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였는데 원문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인간 사회는 국민을 도덕적인 환경으로 이끌어 놓아야만 발전할 수 있답니다. 종교이든 정치이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은 다음 세상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상은 정치보다는 국민이 만들어 놓는답니다. 정치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도 성장을 이루어 놓았더라도 도덕적인 환경을 계승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세상은 존재하지 않지요. 반면에 정치가 초급목 피해서 허덕이고 고도 성장은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도덕적인 환경을 계승시키고 있었다면 다음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지요. 군사정부가 고도 성장을 이루어 놓았지만 도덕적인 환경을 계승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화 정부가 시대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한국민은 민주화 정부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정부가 부패해져서 도덕적인 환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진답니다.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민주화 정부이지요. 21세기의 진보와 보수의 민주화 정부들은 한국민을 도덕적인 환경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답니다. 진영의 고도 갈등으로 한국민을 두 동강을 내버렸지요. 모든 한국민을 도덕적인 환경으로 성숙시키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의 욕망으로 그랬답니다. 한국 사회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지요. 일제강점기의 우민화 정책부터 군사정부의 우민화 정책까지 존재하였답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거나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조성하였지요. 친일에 얽혀지고 군사정부의 사조직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은 국민성의 변화랍니다. 다음 세상을 조성하는 국민들을 사라지게 만든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인재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의지가 시들어지고 출세와 생계가 넘쳐난다면 그 파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변한답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인재들이 부조리에 고개를 수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쓸 수 있어야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인 풍조는 한국민의 국민성을 변하게 하는 것이지요. 정치에 관심과 견제를 무디게 만드는 사회적인 풍조도 한국민의 국민성을 변하게 하였지요. 하지만 국권을 강탈당하고 군사정부의 독재 속에서 한국민의 법과 국가기관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국민의 가치관과 전통관습을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이어질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조성하였지요. 오늘날의 민주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었답니다. 힘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오늘날의 논리는 잘못되어 있어요. 20세기의 환경처럼 국민의 가치관과 전통관습이 지켜지고 계승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힘의 존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지만 오늘날처럼 국민의 가치관과 전통관습이 무너진 환경에서는 오히려 부정부패가 속출하게 된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가치관과 전통관습이 지켜줄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처럼 어쩔 수 없다는 포기론이 팽배한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독과점의 부패지수만 높여놓게 된답니다. 보수와 진보가 사회적인 부조리를 바로잡아가면서 힘을 가져야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도덕적인 가치관과 전통관습을 국민들이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군사정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군사정부가 무제한의 책임으로 변하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한국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변혁을 이루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더욱 발전하였을 겁니다. 오늘날의 보수가 드러내놓지 못하는 기울어진 모습들을 완전히 바꿔놓았겠지요. 진보와 보수의 한국민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서 함께 나서는 한국 사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민주화 사회로 만들었던 민주화는 21세기부터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민주화 사회의 한국민을 도덕적인 국민으로 조성해야 하는 책임을 외면하고 정치의 늪에 빠졌답니다. 586의 세대교체론도 불거지고 있지요. 오늘날의 정치가 국민적인 관심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높아서 군사정부보다는 낫다고 하겠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는 마찬가지랍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관심이 아닌 집착의 팬덤 정치이지요. 군사정부의 어용단체를 그대로 닮았답니다. 군사정부에 몰표를 주는 모습과 비슷하지요.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가 모두 그렇답니다. 민주화라면 한국민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하는데도 진보의 아성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마저 드세게 일어나서 민주화가 부패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군사정부의 책임도 있었답니다. 4차원 생활의 종교단체는 20세기의 군사정부하에서 보호받고 있었죠. 군사정부의 맥을 잇는 보수는 진보의 변화된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민주화가 군사정부를 힐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졌다는 것이죠. 김구와 안중근의 독립운동가처럼 처음부터 굳은 의지자가 있었다면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출세하고 싶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였던 이봉창의 독립운동가도 있었죠. 그분들의 의지들은 한국민의 도덕적인 환경을 지닐 수 있었고 깨닫는 시점부터 달라졌던 것이랍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는 독립운동가였지요. 안중근의 차남 안준생은 변절자로 전락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얽혀진 최태민의 아버지 최윤성도 독립운동가였지요. 독립운동가의 가족과 후손의 단면이랍니다. 대한민국은 영육의 세월 속에서 한으로 얽혀진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다양한 입장 속에서 독립운동가의 가족과 후손은 많이 존재하지요. 김구의 굳은 의지가 이봉창의 독립운동가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분들의 모든 의지는 한국민의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국민의 도덕성을 계승시키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이죠. 군사정부도 그 의지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보국안민과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군사정부가 무제한의 책임으로 변하고 독립운동과 민주화로 함께 나섰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요. 상담사님,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말하는 사회적인 도덕성은 말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도덕적인 입장은 더욱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단점을 잡고서 도덕적이지 못하네 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민들도 서로서로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도덕적인 상황을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당신들이 잘못한 다른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적할 수 있느냐는 한국 사회가 되었답니다. 상담사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잘못의 단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소한 잘못부터 무거운 잘못을 가지고 있지요. 20세기에 이런 사람들은 굳은 의지와 깨달음의 환경 속에서 보국안민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21세기에 이런 사람들은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아주 어처구니 없게 변하였답니다. 잘못된 상황들을 지적하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과 견제의 입을 다물게 되었답니다. 4차원 생활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부조리가 심각하지요. 상담사님,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잘못된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도 아닌 잘못을 지적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되었답니다. 오죽하면 법과 국가기관의 송사조차도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나선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4차원 생활의 조현병의 구태와 조현병을 이용하는 강력범죄는 4차원 생활의 불법들을 덮어주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4차원 생활이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도덕적인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말해주시겠습니까? 4차원 생활의 일탈 속에서 무너진 인간 사회의 도덕과는 신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과 땀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영육의 세월 속에서 얽혀진 독립운동가의 가족과 후손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가족과 후손을 두 동강을 내놓았다면 오늘날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대한민국과 세상 사회를 위하여 좀 더 도덕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국민들이 함께 독립운동가의 가족과 후손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좋은 환경 속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다른 시대 상황을 만들었을 겁니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큰 이슈로 생각한다면 광복 후에 독립운동과 군사정부의 보국화 및 민주화정부의 민주화를 둘 수 있답니다. 모든 한국민을 위하는 청렴과 투명의 도덕관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게 된답니다. 4차원 생활도 마찬가지랍니다. 4차원 생활의 방임 속에서 한국민의 비판과견제는 허물어졌지요. 4차원 생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한국민을 위하는 청렴과 투명의 도덕관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랍니다. 4차원 생활의 피눈물의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인 사회이지요. 따뜻한 한국 사회로 가정, 학교, 직장 등은 다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답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도덕적인 사회에서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고 참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요. 도덕적인 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현명해지는 국민들이 많아진답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